했습니다. 그럼 김대진 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 백의원입니다. 예, 오늘도 진료하시고 피곤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한국초음파학회 때 저희 박선우 원장님, 김일봉 원장님, 김대현 원장님, 황세진 원장님, 이수연 원장님, 이호명 원장님 나오셔서 한국초음파학회에서 강의도 해주시고 행정도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임상초음파하고 어떻게 잘 돼가지고 또 이제 통합학회에서도 많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는 이제 강의를 일단 하도록 패널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차부터 먼저 되는 원래 순서는 김대진 원장님께서 간종계 초음파 감별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패널 토의, 퀴즈, 풀이 연습으로 박선우 원장님께서 해주시게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박선우 원장님께서 그 패널 디스커션용 퀴즈 먼저 출제해 주시고 우리 참가하신 분들 패널뿐만 아니라 계신 다른 선생님께도 질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는 만큼 대답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대답하면 되는지 그냥 듣고 많이 이제 연습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박선우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임할 때 너무 강의가 일방적이라서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나 의견도 좀 듣고 새로운 사람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퀴즈를 해가 1번 타자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에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의 방식을 이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전부 다 한 번씩은 제가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사람 전파했는 역사도 있고 해서 잔소리도 좀 하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래야 생각합니다. 김대현 쌤 이거 정원 생각나십니까? 예, 알죠. 예, 김대현 쌤하고 저하고 일본에 갔을 때 제로하다 교수님. 예, 갔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53세 남자 환자고 한의원에서 우리 주변에 한의원 전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파 이상 소견이 있다 그래서 저희 집 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2D 정경산인데 혹시 청중 패널은 기회를 나중에 드리고 우리 청중한테 먼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편하게 좀 말씀해 보시죠. 맨 앞에 계시는 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쪽 A조하고 B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쌤 혹시? 일단 하이퍼에코에 보여서 해만조마를 조금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안에가 조금 이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이레귤러하게 이제 에코가 좀 다르고 해서 좀 CT를 꼭 좀 찍어볼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A조에서 강태경 쌤 또 예리하시죠? 말씀하시죠. 그것도 얘기합니다만 그 다이프램 사이로에서 미러 이미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메스 뒤쪽으로 해서 지금 섀도우가 어쿠스틱 이넨스처럼 되는 게 보여서 여기에 물론 셀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임팩트 되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또 히면지오마도 블러드 스페이스 있고 해서 뒤쪽에 에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 될 수 있겠고 또 마진이 약간 고에코로 보이는 게 그래 볼락하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히면지오마 특징이 될 수 있겠고 그러고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내부가 보이는 거는 안에 트럼부스라든지 디제네레이션 이런 게 또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고 그런 정도 임프레션 보이고요. 또
싱글이라서 뭐 싱글은 항상 뭐 언더라인 다른 언더라인 리브는 어떻습니까, 선? 언더라인 리버 파렌카임요? 예, 예. 파렌카임은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죠? 특별하게 뭐 너들러 하거나 크로스닝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비주얼에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 아주 미러 이미지도 쌤 예리하게 봐주셨고 이쪽에 인핸스먼트도 아주 예리하게 봐주셨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이클 베스큘라 이미지인데 쌤 아직 뭐 저도 경험이 일천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위치가 여기겠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마이클 베스큘라 있으면. 우리 그 비디오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하이퍼 에코익한 그게 이제 웨스로 해만져 보이지만 사이즈가 좀 커지면은 스럼보시스는 해모리지 때문에 안에 이제 그 하이퍼 에코익한 부위들이 보이는 전체적으로 헤테로지너스한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류는 원래 도트 한 그런 이제 혈류가 보이거나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이제 해만지엄의 이제 버스큘라리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하실 게 있으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약간 예, 추가하겠습니다. 이 헤만지오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헤만지오마의 에코에 대해서 자꾸 이제 초음파의 그 기초공학이 자꾸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일본 책을 와카스키 선생님이 그 책을 최근에 구입해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자꾸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해망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해망점화가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바스큘러 스페이스하고 엔도세리움 주위의 간실질하고 음양의 계면 차이에서 이게 이제 산란이 돼가 이 산란파들의 합체가 돌아와가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거는 변화인데 그러면 해망점화의 마진이 고에코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저희들은 옛날에 생각할 때는 해망점화 크다가 이제 내부가 변성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면 내부는 이제 저에코로 되고 바스큘러 스페이스 커지면 시스트하고 비슷해지니까 이제 저에코로 될 거고 또 클랩스 되면 또 커넥티브 티슈와 비슷해지니까 저에코 되고 변연이 고에코 되는 메커니즘은 이제 저는 예전에는 이 해망점화 변성이 되더라도 마진에는 페리페럴 부분은 바스큘러 스페이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와카스키 선생님 뭐냐면 해망점화가 캡슐이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다. 거의 있더라도 아주 얇은 거예요. 그래서 해망점화가 좀 더 그로스하게 보면 도돌도돌 하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도돌도돌하기 때문에 간실질하고 해망점화의 요철상에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 그게 산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돌아와가 고에코로 보인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MDI가 되게 따로 공부안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에 발표하는데 딴 데 들어보니까 뭐 테두리 쪽으로 콤마 세입이 있다든지 뭐 특징적인 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기에는 특별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이. 이쪽이 조금 테두리 쪽으로 약간 보이시죠? 예, 그런 것 같네요. 테두리 약간.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조금 원했습니다. 프리하게 토킹하니까 처음부터 우리 처음 오시는 쌤부터 김봉 쌤까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해만지엄하고 공부 다 되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적어가지고 던져줘가지고는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의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잘 찍었네. 언더라인 리버는 하여튼 깨끗한 거고 싱글 메스고 하이퍼에코익 메스인데 자세히 보면 에코제닉 림이 있는 것 같죠? 예. 있는 것 같고 뒤에 인핸스먼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쌤들 말씀하신 게 우리 동영상 보기 전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쌤들 다 예측해 주셨죠? CT 찍었는데
CTS 헤만지오마 소개는 어떻습니까? CTS 아트럴 페이스에서 페리페레의 도트 글로벌 노듈라 모듈라 이넨스먼트가 이넨스먼트. 일어나죠. 그래서 점점 안쪽으로 예. 차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강태경 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재영 쌤이 그때 강의하신 거고 맞아요.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을 했을 때 이런 양상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스트립 린 패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건 노듈라 노듈라. 린 패턴이라고 하고 요거 페리페랄 도트 그다음에 센트럴 도트 요거는 뭐 난스페시픽 요거는 스테이닝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만지오마 있을 때 소개는 A와 B가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E는 그 말리그너시나 이런 거일 때 나타나는 소리거든요. 이거 보면 쌤 사진 잘 찍은 거는 아마 요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제가 찍은 거는 요래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조금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상으로. 그래서 스트립 린 패턴의 그런 헤만지오마 되겠습니다. 그 김대현 선생님, 저 F 헤만지오마도 스몰 헤만지오마의 아주 어린 엔스먼트 대부는 그런 그 헤만지오마가 또 F처럼 보일 수 아니습니까? 거기에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아 이제 그거는 그건 사실 이것은 다이내믹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CU에서 예, CUSS. 그때는 이제 이 이넨스가 쌤 말씀하신 거 플래시 필링 네.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는 올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슬로우 플로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다이내믹 나와요. 이미지가 아니라서 그걸 그렇지. 그냥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 쌤 제가 앞에 한번 잠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에 맨 처음에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요다음 예 여기 보시 왼쪽 사진 보시면 물론 저도 이제 이 사진 봐서는 필리핀 쪽 약간 림이 에코젠이 가고 하여튼 뭔가 바지 자체가 쌤 아까 얘기했듯이 도들도들한 느낌이 드는 게 헤만지오마의 특징이 맞고 이제 서브캡슐라 에리아 쪽에 위치해 있고 하여튼 뒤에 포스트랩 이넨스먼트가 있다는 점 여기 다 이제 페이만 소개는 맞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스틸 사진 봐서는 그 리버 서피스가 약간 좀 노드레이트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지금 저 위쪽 지금 보시면. 위쪽에 보면 예, 예, 그쪽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기계가 워낙 좋은 기계라서 그런데 해상도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봐서는 이게 제 기계가 보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뭔가 좀 폴스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앞에 사진에 보면은 약간 메시워크 패턴 비슷하게 시로틱한 기부가 있을 때 나타난 소견이 조금 저는 의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깥쪽에 메스 바깥쪽은 약간 하이퍼 에코의 림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이제 히스토리가 만약에 뭐 캐리어라든가 뭐 알코올릭스 그런 소견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사실 헤만지오마라고 100%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반드시 이때나 이미지 다이내믹 스타일을 해서 확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헤만지오마 때 주변에 제이코림이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에피션트 같은 게 있을 때는 보일 수가 있긴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요거 앞에 사진 한번 보시죠. 처음 사진 저기 보면은 그 오른쪽 사진 보면은 저기는 저게 아니 그거는 그런데 리브 파랭카인 보면은 호모지니어스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저 보면은 좀 아마 이게 요새 해상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렇게 네, 나타나게 오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문제 없는 것도 같습니다. 예, 다른 랩이나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었고요. 예, 히스토리상에도 별로 예. 없었고 CT에서도 뭐 다른 말은 없었던 것 스티에서 같아요. 봤다는 뭐 아주 예. 전형적인 소. 완전 스무스한. 뭐 스틸 사진입니까? 예. 그렇죠. 네. 사진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보면 예. 좀 간이 포스테리얼 서피스가 그래도 그렇게 노즐하지 않거든요. 저 보시면 비디오. 엔테리어 서피스 지금 예, 안테리어는 좀 그런데 그렇죠. 예, 조금 그런데 포스테리얼 서피스가 깨끗하거든요. 워낙 예. 깨끗하네요. 예. 나중에 노들란 서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쌤 혹시 뭐 시어웨이브 일러스트로그래피는 안 하셨습니까? 아, 그건 안 했습니다. 예,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MVI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헤만지오마도 뭐 사이즈에 따라서 클수록 뭐 하이퍼에코에 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엠브야로 봤을 때 작은 헤만지오마하고 큰 헤만지오마 사이에 혈관 패턴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커지면은 뭐 혈관 패턴이 뭐 변한다든가. 커지면 아마 스롬보시스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많죠. 예. 네, 그럼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고 엠브야 볼 때 뭐 큰 쪽은 뭐 저기 센트럴 뭐 스카 에코가 같은 게 생기고 있는데 작은 쪽은 스트립 빔 패턴으로 나타나는 혹시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논문 쓸 때 서울대학교에서 논문 쓸 때는 보면 이 사이즈별로 네. 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놨던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사이즈에 관계없이 AB가 아마 제일 많았던 걸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헤만지오마에서 그 바스큘라리티 패턴을 보면은 초음파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독특하게 보이는 게 이제 아티팩트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재영 교수님 강의를 MVI 강의 들으니까 이 바스큘라리티가 있는 거구나 여기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그렇죠. 혹시나 이제 헤만지오마 많이 보시면은 다 이렇게 바스큘라리티 보입니까? 이 헤만지오마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 플로우 자체가 슬로우 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플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마이크로 패스클 이미징에서 보이는 저 바스큘라리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컬러 도플러에서는 저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고 이런 아주 그렇죠. 슬로우 플로우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고 이 이미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도 보려면 상당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일반 초음파를 보기 어렵다. 옛날에는 이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슬로우 플로우를 다 없애는 게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주 빠른 플로우만 해가지고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슬로우 플로우도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노이즈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주 기술이죠. 이거 녹화해놨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의를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20분 토의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 헤만지오마 강의 준비하다가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슬로우 플로우가 조금 약간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폭이 딱 호모지니어스가 좀 일정하게 안 있고 자세히 보면 안에서 뭔가 조금씩 이제 패턴이 자꾸 변하는 2D에서. 그런 패턴도 보인다고 그러고 또 슬로우 플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두 문제도 못 풀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43세 남자 복부 팽만감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A조 먼저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뒤쪽에 계시는 분 혹시 보시고 편하게 뭐 보이는 것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음에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 보충해 주실 겁니다. 예, 잘 저 보니까 저 리버 마진이 좀 노들라리티가 좀 보이는 거고요. 좋습니다. 저 예. 저쪽에 아사이트로 보이시면 네, 플루이드 보인다 그죠? 예. 리버 사이즈도 조금 줄어들고 요거는 스프링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많이 커져 있다는 예. 시사입니다. 스프링도 좀 크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선생님? 요거는 뭡니까? 혹시 B조에서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어떻게 찍었는 겁니까? 영상. 잘 찍은 겁니다. 이래 그 스캔 각도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스캔 각도가 80%. 그렇죠. 80분이라는 88분. 맞네. 80분이 가면 더 맞습니다. 88은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고? 연결이 되네요. 위에서.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정우 쌤이 펄럭거리는 게 뭐냐 해서 제가 네. 일부러 가져왔는데 오늘 한정우 쌤 안 오셨네. 그렇네. 여기 이제 88호 리가멘트죠. 이게 88호 리가멘트 내려오면 라운드 리가멘트하고 만나죠. 만나가지고 umbilicus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88호 리가멘트는 안테리어 옵도미널 월에 어태치가 되고 이쪽이 이제 코로나리 리가멘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횡격막에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더 볼까요? 다른 환자인데
이렇게 해서 안테를 엎드려 놓으래. 여기 88mm죠. 여기 우리 전에 왜 사페이 베인이니 뭐 퓨로스 베인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테레스와 관련 어떻게 됩니까? 예. 리가멘트 테레스와 관련 여기 리가멘트 테레스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움빌리커스에서 움빌리칼 베인으로 해가 리브로 들어가던 건데 생후에 이게 이제 붙으면서 리가멘트 테레스로 가고 그 이제 아래쪽 마진을 따라가면서 88 리가멘트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지나가서 세 번째 케이스. 그 사페이벤이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페이벤이 요 88 리가멘트를 따라가도 들어오기도 하고 바로 복백 직하에서도 들어오거든요. 그게 S 저쪽에 4에서도 들어오고 S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3에서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 복백에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블라드가 이스케믹하고 뉴트리션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인이 사페이 베인의 그 퍼퓨전을 받는 리버는 이스케믹하게 돼가 그래서 이스케믹해지면 리버의 안에 헤파토사이트 안에 이 팻이 익스크리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퍼 에코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페이 베인의 서프라이 받는 부분은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의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야.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이스케믹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팻이 어큐뮬레이션 돼가 고혈고로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 케이스가 지금 아사이티스가 슈피리어 쪽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하트 보이는 쪽에서 지금 아사이티스가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그렇죠. 아사이티스 위쪽으로 횡격막 쪽으로 밀리죠. 밀려서 아까 케이스 마찬가지죠. 예. 아까 케이스도 보면 하트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누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횡격막 쪽으로 횡격막 바로 위에 하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풀리더라고요. 메스는 없었습니까? HCC는? 아까 처음 사진 보면 무슨 돌출하는 메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네. 케이스에 보면 네. 메스가 있습니다. 맨 앞에 사진 뭐 메스가 있는 것처럼 여기 예, 보이죠? 예. 여기 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이야? 아니요, 첫 번째 사진이야. 그 저게 뭔가 돌출 저쪽에 좌측 고위 범퍼처럼 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야.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41세 된 남자하고 알코올 드링크고 감마 GTP가 많이 높습니다. 보시고 어때요? 저 맨 뒤에 계시는 쌤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언더라인 리버가 팬티 리버가 있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크다란 하이퍼에코이가 메스 있고 주변이 조금 볼록하게 이렇게 있죠. 좀 더 볼게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장 더 볼까요? 저 에코 부분이 메스냐 메스가 아니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혈관이 잘 통과해 버리네요. 메스가 지금.
한개 더 볼까요? 또 되돌아 가시네. 이것도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이거든요. 혈관이 잘 통과하는데 카드빅처럼 보이네요. 원래 저랑 이승현 원장님 토의하기 네, 그럼 내가 아까 했죠. 패널들은 하실 말씀이 별로 없을 거라고 다 하고 이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번 말씀하실래요? 배경 쌤. 네, 배경 쌤 하시죠. 제가 해도 수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환자가 알코올릭스고 일단은 라이트 S7번하고 6번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지오그래픽하게 마진이 일디파이드 된 하이퍼에코의 리전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코가 증가돼 있고 베슬 월이 좀 약간 희미하게 보여서 오더레이트 정도 패티리버 소근이 보이고 저게 이제 매스 리전이냐 아니면 패티리버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좀 일레귤러해서 저렇게 보이는 그냥 리전인지 그거는 이제 내부의 베스를 보면은 데비에이션 없이 잘 주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냥 패티리버로 인한 병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티 리버가 있고 이거는 그러면 스페링이라고 말씀하시죠. 패티 스페링. 스페링.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혹시 말리그넌시나 뭐 이런 거 의심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혈류가 잘 통과하니까 매스 리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MBI 찍은 겁니까? 예, 네. 마이크로베스큘 이미지입니다. 요 부분이 매스인데 그쪽으로 이제 혈류가 잘 통과하는 패턴이 변화가 되느냐, 디스토션이 되느냐 아마 그거를 보려고 찍은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비교적 뭐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라이트 헤파티페인하고 라이트 포탈빈이 잘 지나가고 있는. 예. CT를 찍었는데요. CT 상황은 매스 리전은 안 보이고 리딩은 그냥 패티리버라고 봤더라고요. 그래서 쌤 말씀하신 대로 포칼 패스페어링이 있어서 매스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로빌라 타이프 패티 스페어링. 스페어링. 예, 예, 로빌라 예. 한 로버가 그렇게 로발 타입. 이게 완전 라이트 로버나 경계가 분명하게 로바로 오는 것들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CT에서 저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CT에도 사실은 저렇게 포칼하게 패티가 그다음 스페인 되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T에서는 소파가 더 CT보다 그렇죠. 소파가 더 예민하게 뭐 그런 CT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하우스필드 유닛으로 이제 그렇죠. 차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찍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CT로 의심을 하고 이제 그 CT로 부분에 확인할 수가 하우스피드 유니트를 비교를 하면 아마 조금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 사진만 보고 일단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스톤이 있네. 아, 우리 보고 자세하시는데. 집이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사진에 집이 바깥쪽에 플루이드 컬렉션입니까? 플루이드가 있고 집이 스톤 있고 어떻습니까? 이거 시로시스. 노즐 합니까? 네, 개인이 노즐한데요. 타리카임도 홀스, 스피르메갈리가 있고 아사이티스가 있어. 맞네. 추가로 쌤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쌤 오늘 없도록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쉐어웨이브 일러스트그래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수치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 39.8 나왔습니다. 이 5번 보통 5번 재거든요. 5번 재는데 4번만 쟀는데 똑같이 39.8 나오는 거 같아서 아마 맥시멈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로시스가 분명하게 있고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콜스한가요? 아, 굉장히 코스한데요. 저 포탈빈스는 올 수도 있고. 네, 포탈빈 맞아요. 여기 포탈빈입니까? 예, 예. 포탈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포탈빈 안에 뭐 있죠? 예, 오에코. 여기 서피스도 굉장히 너둘러하고 그죠? 하니까
파렌카임도 콜스하고 아사이티스도 이렇게 보이죠. 예. 보이고 여기 포탈빈인데 안쪽에 메스가 있다. 하여튼 포탈빈 스롬보시스 대단하십니다 정말. 추모 스롬보시스인지 감별을 하셨습니까 저기? 있겠죠. 대단합니다. 연자를 납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펌프가 이게 메스인가요? 메스인데요. 펌프가. 이거는 로 마진이 브런딩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스피스가 노즐한가요? 네, 예 노즐합니다. 메스. 안쪽에는 뭐 플로우가 좀 있거든요. 예. 지금 보이네. 잘 보입니다. 메스인가요? 예, 메스인데요. 요거 말씀하시죠? 그렇지. 그렇게 밑에 마진이 있는 메시지 보이는데. 다시 한번 스탑. 예, 지금 이재주 쌤 딱 봐. 예, 그 지금 보면 밑으로 하얀 마진이 이렇게 에코제한 마진이 보이면서 그 무슨 말이죠? 메시지 보이는 것 같은데. 엣지도 저기 메스미가 그냥 블런팅 요거 말이죠. 보기엔 좀 찝찝한데요. 그것도 그런데 메스 가능성도 있겠네요. 좀 그것도 옆에 메스. 메스. 아 요거요? 그것도 메스고. 그런 가능성이. 이건 지금 스틸 영상인데 헬륨. 요거 뭡니까? 추모 메스. 메인 포탈빈이죠. 네. 안에 메스가 있고 여기도 보면 메인 포탈빈이 이렇게 그렇죠. 내려오거든요. 네. 플로우가 빗겨가죠. 예. 약간 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것도 뭔가 추모 메스 플로우가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전 G로 그 G의 리버 쪽을 스캔을 해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스롬보시스가 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을 것 주위에 같습니다. 이제 튜브 메시지가 인필트레이티브 타입의 이제 LCC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크다. 라이트 밑에 있으면 좀더 라이트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 메인 포탈빈이죠. 예, 크네. 스로보스가 있고 아사이티스 약간 보이는 거고. 좀 메스 메스도 밑에 그 메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가서는 그 안으로도 메스 안으로도 예, 플로우가 예, 들어가는 예, 거죠. 예. 역시 맞네. 맞네. 저 보이. 리딩이 나왔는데 예. 어드밴스드 리버 시로시스 위드 포탈빈 스로보시스 이렇게 리딩이 나왔더라고요. 영상학과에서. 그래도 내가 꼼꼼하게 보니까 쌤이 아까 지적하신 게 요거죠. 예, 예. 요거죠. 네. 인앤스가 되죠. 네, 됩니다. 인앤스가 되고 여기 워시아웃도 조금 네, 되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메스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만 그렇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쌤 아까 지적하신 포탈빈 이거죠. 예. 포탈빈. 그 요거 주위에 제가 요거 지금 아테리얼 페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포탈빈에 다이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추모스런 보시스 있고 거기 뭔가 션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션트가 왜 있습니까? 어디서 션트가 일어났을까요? 추모하고 포탈빈하고 그죠? 이제 션트가 이런 경우에 션트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뭐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튜머러스 션트, 튜머 때문에 그 션트가 일어나는 게 더군다나 포탈빈에 스로보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션트가 잘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옵시를 한다든지 외상성으로 혈관을 건드려가지고 션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포탈 아티리얼 페이지에서 포탈빈 다이가
잘 보이잖아, 그죠? 네. 시한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쓰고 포탈 베이스 무시하죠. 우리가 이게 튜머스 롬바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브랜드 스롬보시스가 있고 튜머스 롬보시스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냥 브랜드 스롬보시스는 베슬이 그렇게 딜라테이션 안 되지요. 튜머 스롬보시스 이걸 말하자면 팽창을 시키거든요.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본 책에는 보니까 포탈베인에 튜머 스롬보시스 생기면 마치 뱀이 계란을 먹었듯이 뱀이 볼록볼록한 게 보인다. 그게 브랜드 스롬보시스는 보통 그렇게 볼록볼록한 형상은 안 보인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이게 우리 메인 포탈 링으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 메스 안으로 지금 다이가 플로어가 안 보이네. 다이가 이런 것들도 다 다이고 그래서 시브로시스 있고 아사이티스도 있고 스페누메갈 포탈 링. 그래서 알파피토가 그 다음 날 나오는 270인데. 다섯 번째. 부장님 예. 그 시어웨이드 일러스트 있는데 잠깐만 예. 이제 회사마다 시어웨이드 일러스토그래피가 조금 양식이 다르기는 한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 이 컬러 매핑이 있는 거다, 그죠? 예.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빨간색으로 길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39 정도 나왔고 39. 높죠. 저도 39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추측인데 그 부위 자체가 HCC가 있는 부위가 아닐까. 아마 아무리 LC가 심하더라도 39 이게 불리하잖아, 그죠? 똑같이 39.8, 39.8 왔으나 아마 이 측정할 수 있는 맥시멈에 또 값을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이게 해보니까 저는 할 때마다 지금 요 정도는 그런데 한 5에서 한 10 사이는 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측정할 때마다 다 다르고 사이트마다 다르고 또 호흡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호흡이 고정이 안 되면 값이 많고 차이가 많아서 어느 값이 트루 값인지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제가 조금 더 해보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김대진 쌤도 가능하시죠? 12이네. F3고 10초 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쌤 한번 말씀하시죠. 쌤 생각하는 거 그냥 맞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아주 전형적인 그런 험프가 아주 뭐 심하죠, 그죠? 그다음 페리페랄 할로도 있고. 누구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승현 쌤. 볼까요? B조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시죠. 메스 말고 이제 주위의 파렌카임은 그렇게 홀수해 보이지 않는데요. 예, 저도 괜찮은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메스 안에 있는 이제 튜블러 스트럭처들이 뭔지 혈류 신호를 한번 띄워보면 이게 혈류 신호가 찍은 게 없습니다. 안에 있는 덕트들 발덕트
이게 약간 뭐 이 약간 어때요?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콜란지오 CA나 메타스타틱 튜머도 의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CCC도 티피카란 그러면 HCC의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HCC 아닌 거의 가능성이 많습니까? 혹시 보신다면? 일단 백그라운드에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별로 의심이 안 돼서 이 사람이 헤파타이티스나 이런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같은 게 없으면은 다른 쪽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CCC를 먼저 한번 HCC하고 두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싱글 메스라 가지고 메타보다는 이제 40세고 나이도 콜란지오 카시노마는 쌤 그 마진이 어떻습니까? 모발 티슈하고 메스하고 마진이 조금 이레귤러하고 뭐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또 불명확하고 이런 게 있나요? 페리페럴 할로가 있습니까? 콜란지오 헬로가 있죠. 워낙 다양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에코제너시티도 다양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헬로도 지금 저 보이지 않습니까? 예. 헬로 보이는데 헬로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거든요. 진하죠. 진합니다. 펌프 사인 보이고 이런 거는 이제 CCC하고 안 맞지 안 맞죠. 않습니다. 내부에 아네코가 멀티플 리전 보이면서 칼시피케이션도 보이는 것이 보이고 하이퍼에코가 스팟도 보이는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요. 헬로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널추로 디스커센트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환자는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증가되어 있고 HB 상태는 내가 되어 있고 HCC 환자고요. 아이스 내고 오시할 때는 그렇네요. HCC. 그럼 시행 간염은 없었습니까? 시행 바이러스. 시행 간염은 좀 있습니다. 안티젠이 네거티브니까 혹시 HCV 안티바디라던 이 안티바디나 그런 게 동반되고 있는지 좀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랩은 내놓고 좀 더 하고 아마 나중에 결과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HCC로 좀 이 진짜 퀴즈입니다. 이거는 간은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스토막인가? 스토막인 것 같습니다. 스토막 맞네. 머리 좀 두꺼워졌는 느낌인데. 해볼까요? 뭐 돌출하는 내강으로 뭐 돌출하는. 이쪽에는 괜찮은데 저 머리. 그 엔트rum. 여기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얼스레이션이 조금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베드인 것 같고 맞습니다. 월은 조금 두꺼워져 있고 이제만 알까 싶은데 김대현 캔서 대가는 캔서를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 어떻습니까? 서무코사가 디스랍션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무코사죠. 네, 거의 디스랍션 되는데. 여기에 스무코사 되죠. 이게 프리저브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는 프리저브가 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좀 두꺼워졌죠. 그다음 여기가 얼스레이션이죠, 그죠? 얼스레이션. 대가가 찍은 사진을 대가가 캔서랑 좀 비교하기 좀 이거는 뭐 아무 정보는 없고요. 그냥 비디오 클립만 있는데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스토막은 맞고요. 이게 대가가 만났습니다. 이거 그때 치료하던 쌤 갔을 때 김대현 쌤하고 사진 보고 이게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현 쌤이 갔을 때 캔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일본 그때 김대현 쌤하고 둘이 참 무작정 갔었는데 가서 우리 올 때 쌤 좋은 사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왔죠, 그죠? 받은 사진인데 그 대신 이거 강의는 쓰지 마라, 너만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쓰고 여러분한테 파일 보내드릴 때는 요거 뺐습니다. 다 뺐고 이 사진도 다 뺐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게 치료하타 선생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병원 찍은 거 아니고. 두 번째 퀴즈 보겠습니다. 이것도 치료하타 선생님 사진인데요. 이게 바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 여기 바울인 것 같죠, 그죠? 하이퍼
하이퍼 에코에 간 메스로 조금 러블라하고 페리페리에 좀 하이퍼 에코. 조견 쌤 어떻습니까? 조견쌤 대박 다 쳤습니다. 심하게 온 것 같은데 모멘털 임팩션도 에피플로이아펜다이티스 일단 다이버티큘럼이나 이런 다이버티큘라이티스나 이런 게 이제 그 콜론하고 연결되는 뭐 다른 병변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고 없으면은 콜론 월 바깥에 생기는 이제 에피플로이드 아펜다이티스를 생각하면 모멘털 맞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플러그 페다이티스고 그때 갔는데 제가 이거 오늘 이거는 리버도 아니지만 두 케이스를 갖고 왔는 이유는 이제 아마 한 10년 정도 됐죠, 김현생. 우리 갔는 지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이제 자극을 좀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갖고 우리 그때 뭐 그때도 우리 이제 소아관 초음파 조금 시작할 때였는데 김현생 케이스도 갖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펜디시알 다이버티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갔던 시절이어서 새로 우리 젊은 분들도 더 영입 좀 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휴가 때 한번 이렇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경험도 쌓고 있는 게 좋은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어떤 김대현 선생님은 하여튼 대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45세는 남자고요. 뚜렷한 증상은 없습니다. 불태우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앞뒤는 아울타인가? 아울타 위에 뭐 위에 뭔가 아울타 바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시험시간에 자꾸 떠들어가지고 정답 다 생각해. 그냥 댕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할 건 아닌데 저 아울타 앞쪽으로 라이트 레프트 키드링가 만나네요. 파렌카임 있으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파이버스 밴드만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파렌카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 라이트 키드니 로폴 끝 부분인데 아울타 앞쪽으로 가로질러서 왼쪽 콩팥하고 만나는 그런 양상들. 이렇게 여기 이제 연결 이스모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퓨전, 리날 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감별할 질환은 뭡니까? 판크레스 같은데. 아니 판크레스가 너무 가깝거든요. 리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가 오해할 수가 있고 드물게는 저보다 더 작으면 두데나말 서드 포셜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면 저렇게 보이는데 리트로페리토니얼 파이브로시스하고는 관계가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니날 파렌카임하고 에코 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은 제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오늘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 전부 다 머리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는 또 그걸 듣고 또 배우고 저도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거 보니까 제가 못 봤던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시도해 보시면 아주 재미도 있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